자, 민주당으로 잠깐만 가볼게요. 어저께 당헌당규 개정을 했어요.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을 하고 이걸 당무위원회에 넘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요, 내가 밑자락을 먼저 한번 깔아볼게요. 어떤 급박한 상황에 만들어지는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는 이재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니까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비 못하고 있다가 뭔가 상황을 만들잖아요. 네.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실제로 뭐 대선에 나갈 사람은 대선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라면 윤석열이 탄핵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윤석열이 탄핵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위치를 잃잖아요. 우리는 윤석열 탄핵도 정권 못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뿐만이 아니라 최고위원회에 관련된 지도부 전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인데 예를 들면 뭐 이분들도 희망이 있어야 되니까 최고위원회 나가시는 분들도 누구나 대권 후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 거리 상태가 돼, 대통령이. 그러면 그때 뭐 허겁지겁 막 나선다고 이게 후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사실 이번 당헌 당규 개정은 윤석열의 탄핵에 대비한 그런 개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다른 게 아니라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예외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을 해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일반 평시일 때는 당대표가 자기가 대선 나가는 용도로 당을 써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 전에 사퇴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예외 조항으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이재명만을 위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원래 이거 개정하려고 했었어요. 맞습니다. 옛날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상호 네. 비대위 시절에 하려다가 안 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거는 누구누구를 위한 규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헌당규 개정안 주요 내용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쭉 읽어봐요. 당대표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예외 조항 신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시한을 조정, 국회의장단 후보,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폐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유발 시 무공천 규정 폐지,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표 비중 확대. 이 중에서요, 두 번째까지 여러분들 아실 거고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정무정지 폐지, 이게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막 걸어버리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맞습니다. 더군다나 법원까지도 이화영 부지사 유죄 판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주장만으로 자동 직무정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요거는 정권이 정상화되면 원상 복귀할 겁니다. 그렇죠. 검찰과 언론들에 의한 그런 낙인 찍기로 인해서 그냥 범죄자가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아무 직무를 다 정지시켜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탈당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거죠. 이런 언론의 공격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유발 시 무공천 규정 폐지. 실제로 이거는 비슷한 맥락이에요. 저쪽에서 없는 사건 만들어가지고 기소해. 그 상황이 되면 재보궐선거 유발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무장 해제돼 있잖아요. 네. 그럼 저쪽이 악용할 수 있다는 거야. 야, 민주당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 시장이 서울시장이라고 쳐. 근데 이거 기소 같은 걸 해. 그래가지고 유죄가 나와. 그래서 날라가. 그럼 그런 식으로 악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런 조항들 몇 개는 한시적이에요. 비정상 정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박지원 의원 네. 이런 사람들 또 여기다가 우상호 전 의원 막 끼어들죠. 뭐 잘못된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하면 뭔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상황에 무조건 민주당은 그냥 저런 거 지켜야 되는 거야.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융통성 있게 뭔가 대응하자는 취지로 바꾸는 거거든요. 네. 당원 당규가 너무 경직돼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몰아가냐.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과 대선 주자를 위해서
꽃길 깔아주기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우상호 같은 사람은 본인이 비대위원장 할 때 아예 손을 못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기들이 안 해놓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이번에 그 네. 대의원들 그 60대 1 표의 등가성에서 20대 1로 낮춘 거 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혁신위원회 이거 하려고 할 때 왜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느냐 했죠.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8월 달에 전당대회에 또 있습니다. 당대표를 뽑으려고 그때 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앞두고 한다 그럽니다. 앞두고 한다 그럴 예, 거잖아요. 예, 예.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 있어. 대비하면 대비하는 것이 문제고 네. 대비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게 나는 그게 민주당이 약간 좀 저쪽에 공격하는 그런가 보다 쳐. 내부적으로 보면 너무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네. 관종적으로 그 내부 분란 만드는 거 있잖아요. 여전해.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이번에 그 지난번에 개정됐던 당원 그 60대 1에서 20대 1로 축소되는 것이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개정 사안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토론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게 민주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때 바꾸냐, 지금 총선 앞두고 바꾸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총선은 그때 작년이었으니까 이제 2023년에 이제 이게 일어났으니까 2024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계속 반대를 하면서 시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게 반박이 가능한데요. 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매년 선거가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2022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바꾸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3년에는 그 당대표 선거 있었잖아요. 2022년에. 그리고 2023년에 선거가 없었고 작년에 올해 총선 있었고 내년에 또 뭐 있고 지방선거. 그러니까 선거가 없을 시기가 없는데 그러면 맨날 바꾸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시기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예.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시기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를 든 게 뭐냐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 뭐 구청장은 시구위원 이렇게 뽑는 그 절차에서 갑자기 바뀌어요. 규칙이 앞두고. 사람 보면서 바뀌는 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이 갑자기 여성적 바뀌고 청년적 바뀌어서 그동안 거기 있던 후보들 다 싹 날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니 그런 거는 돼요? 그리고 그거를 했던 당사자에 있는 지역위원장이 그걸 주장하시니까 기가 막혔죠.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이 사실은요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저번에 뭐 대의원 비중도 사실은 폐지도 되거든요. 20대 1로 이제 만들어놨죠. 그때 뭐 난리치고 뭐 대의원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강변한 사람 다 어디 갔어? 네. 지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꼭 중간에 튀어나와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선의의 취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해석해버려요. 분노스러운 사람 하나 처음으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나 얼굴도 본 적 없습니다. 네. 김영진 의원이라고 이게 이제 친명이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떠난 친명. 그러니까 일을 내가 봤을 때 하는 짓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게 이제 친명 출신 수박 이런 느낌이 왜냐하면 내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은 심각하게 수고해야 된다. 당이 무너진다 이야기했는데 대충 핵심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이제 개딸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이보세요. 의원님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민생 문제를 비롯한 남북 관계를 논의할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일반 국민은 관심도 없는 당헌 당규 개정을 논의를 하고 있다. 개딸 의사에 반하는 사람은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20% 비중을 합산을 하면 국회의원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8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그 예전에 수박이었던 분들, 당을 떠났던 분들이 항상 자기 의견을 피력할 때 쓰는 단어가 마법의 단어가 개딸이었습니다. 개딸은 250만 그 권리당원 중에서 특정한 숫자도 많지 않을 뿐더러 개혁과 혁신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모두 강성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강성이 아니라 변하기 이거는 강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변하기 싫다라는 뜻을 그대로 내비친 것에 다름이 아니고 강성 유튜버 아니 강성 지지자라는 말도 당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 핵심 당원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개딸이란 말을 좀 붙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친명 비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 프레임인데 딱 짜여진 틀이에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 사람은 친명이라는 이미지를 하나 갖고 동아일보 등과 인터뷰를 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가해지는 데미지가 더 커져요. 맞아요. 옛날에 영원천민
그 저 탈당에 나가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 원래 저 사람들은 반명이니까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더 열받던 게 이겁니다. 기자가 물어보는 거. 당 지도부는 권리당원 20% 참여는 상징적 수치일 뿐 실제 당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한다. 답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형 유튜버들. 읽어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조항이 도입되면 후보자들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겠나. 결국 김어준, 박시영, 이동형 등 대형 유튜버들 방송에 매일 나가고 그럴 것 아니냐. 나가서 입에 발린 소리나 하고 그러면 올바른 정치를 하기 어려운 구조로 간다.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 만들자는 의견도 4월 말까지는 당내에 없었다. 대형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것 아니냐. 그런 걸 당원에 의견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왜 새날은 안 낍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까고 있는지도 모르죠. 문제는 머릿속에 저런 것만 떠올랐겠지만요. 여러분 김영진 의원을 이런 방송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뭐냐면 여의도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사실은 기득권화된 사람인 거죠. 현실은 그런 거예요. 난 되게 열받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관계를 모릅니다. 심지어 옛날에 국회 앞에서 뭐 저 이재명 대표하고 긴급 토론회 할 때도 어떤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던데 되게 열받는 게 그거예요. 나는요 당내 선거에 웬만하면 개입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원식 의원 끝까지 남아있길래 상황은 압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상황인지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안 까요. 타격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투표를 붙여본 건 뭐냐면 내가 추미애를 밀어붙이려고 투표를 붙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지? 근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유튜브들이 투표를 붙였더라고. 보통 95%, 97%가 추미애 당선자를 네. 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에서 추미애가 꼭 돼야 된다라고 푸시한 밀어붙인 걸 본 적 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뭘 전달했냐면 추미애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의사가 굉장히 세더라 정도를 전달한 것뿐이야. 네. 유튜버들이요 서가지고 예를 들면 뭐 국회의장 후보 중에 누구 정성호를 밀었다는 놈 그건 완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또 여러 명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파워를 과시하는 걸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해요. 근데 김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유튜버들이 장사해 먹으려는 걸 우리가 왜 쫓아가냐. 진짜 너무한데. 이게요. 내가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재명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일 때 가장 먼저 팟캐스트. 그때는 팟캐스트가 워낙 잘 나갈 때잖아요. 네. 그 당시에 팟캐스트 회당 다운로드 수가 날마다 2 에피소드가 나가도 50만 남았어요. 그때는 그것만 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장 먼저 이 중요성을 안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도 2014년 4월 18일 날 만듭니다. 10년 전에. 새날 채널 만든 게 그 4개월 후인 2014년 8월 18일 날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개인 방송 이런 미디어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남시장일 때 이미 잘 나가던 대형 팟캐스트들한테 광고를 줍니다. 물론 새날은 한 번도 광고를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 팟빵이라는 것을 통해서 몇 번 받은 적은 있지만 부담 줄까 봐 저는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 99%의 유튜버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것. 소통의 결과물이거든요. 네. 근데 김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 이런 종류의 방송에 본 적이 한 번도 없네. 근데 장사해 먹으려고 그런다고요. 이보세요. 김영진 씨. 당신 당선된 게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자들이 이렇게 수박화되어 있는 자들이 민주당에 막 많고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게 화가 나.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보수 언론과 이런 인터뷰를 계속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본인 정치, 본인 장사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유튜버들이 없었다면, 팟캐스트가 없었다면 지금 언론이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까? 김건희, 윤석열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는 그런 언론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소식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짜 뉴스 내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일반인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봤던 뭐 대형 유튜버들이 뭐 만들어낸 거다 이거 가짜 뉴스예요. 네. 가짜 뉴스라고.
그럼 구체적으로 찍어. 어떤 방송이 추미애 선동했는지 찍어. 거짓말이라고요. 김어준, 박시영, 이동영 유튜버 써있네요. 새날만 쏙 빠지고. 구독자 수 많은데 우리가 저 더 두 개.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거보다 하는 멘탈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이른바 뭐 김영준 의원님 많이 나가신지 모르겠지만 그 나가시는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았던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의 비리들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건이라던가 지금 이번에 디올백 문제도요 다 우리 유튜브에서 밝혀내고 공론화가 된 겁니다. 아무도 안 다뤄줬어요. KBS, MBC, SBS 전부 다. 이제 유튜브에서 논란이 되고 확산되니까 그대서 이제 받아서 이제 커진 거지. 그때 만약에 유튜브에서 이런 거 안 다뤘으면 영원히 묻히는 겁니다. 이게 저 이소부에 나오는 신포도야? 김영진이를 아무도 안 부르니까 이제 유튜브 악마벌을 민주당 의원도 친명임을 뭐 어떻게 하는 원조 친명임을 자부하는 김영진이가 저지랄 하고 있다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 유튜브 선거라고 할 정도였어요. 언론들이 달아줍니까? 유튜브 내에서 뭔가 논리를 개발하고 뭔가 치열하게 싸우고 막 진짜 저만 해도 총선 때 8kg 빠질 정도로 네. 그럼 하루에 거의 한 18시간 일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지층 결집해가지고요. 뭔가 신나게 막 싸웠던 거. 민주당 막 공천 막 뭐 난리 났다고 했을 때 네. 민주당 선거 접근하는 사람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바로 뒤집혀가지고 그냥 바로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친명임을 참칭해가지고 유튜브를 악마화를 시켜요. 그리고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당대표 연임을 하려면 현 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다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김영진 씨가 야 저런 식으로 있잖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야. 당대표를 하건 안 하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건 맞아. 근데 호수아비 바지사장 하나 세워놓으면 사실은 또 다른 상황이 생기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재명 대표를 연임을 시키자. 근데 이번에 이화영 유임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인으로 있을 때는 훨씬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이재명 무너지면 이 진영이 무너진다고. 근데 친명이란 자가 저런 개소리를 해야 돼요? 정말 듣보잡. 나 얼굴 한 번 본 적 없어. 근데 김영진이는 친명이래. 학교 이제 선후배 관계다 하는 거죠. 이제 중대. 예, 뭐 실제로도 뭐 연락을 가까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최소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열심히 도운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 하다가 어디 공천 받아갖고 출마한 사람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 그 추미애 의원식 파동이 났었잖아요. 5월 달 새날 매출 반토막 났습니다. 구독자만 빠졌던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민주당이라고 하는 전체 묻어가. 그러면 뭐 공천만 받으면 그냥 당선돼. 본인은 유튜브에 도움을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디 험지라도 막 우리 지지층들 막 결속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선거판을 완전 좌우한다기보다는 지지층 흩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유튜브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요걸 저런 식으로 싸다봐서 저렇게 하면은 저것 보고 또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 뭐 긴급 토론회 하면 나와갖고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진짜 뭐 유튜버들 중에 공천 받아가지고 출마라도 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열받아 드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이른바 이제 스윙보터라고 하는 충청도 지역이나 대전 지역 이거 거의 싹쓸이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빼고는요. 이제 저는 그 유튜브의 영향도 엄청 커요. 근데 레거시 미디어에서 사실은 다뤄주지도 않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나 문제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KBS나 이런 다 장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데만 보다 보면 정말 잘못된 정보를 갖고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바로 잡아주는 게 역할도 컸고 실제로 레거시 미디어도 유튜브 보면서 이런 소스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좀 이상해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멀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은 친명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지. 아유 자리 하나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참 웃기는 사람들이 진짜. 설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탕 얘기. 만고불면의 진리는 없어요.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내 편이면 이 상황을 선의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동기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조중동 나가가지고 대표 때리잖아요. 난 이런 게 분노스러운 거예요.
상황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무슨 유튜브가 선동을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이렇게 건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치면 예를 들면 뭐 의원님 말이 맞다고 친다면 그러면은 우리 내부에서 굳이 언론에다 얘기할 필요 없이 언론 또 갈라치기 하잖아요.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부에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그냥 이어나가면 됩니다. 결론을. 네. 자, 이진선님 고맙습니다. 불사님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셨고요. 블루토파제님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오직 이재명이라고 하셨고요. 이석준님 김영진 같은 수박 아무 쓸모없는 민정당 제거 위에 국회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건 좀 그러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1부 빨리 마칠게요.